안녕하세요. 중소들입니다. 오늘은 7월 15일 금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37%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0.48% 하락 마감하였어요. 결국에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그냥 위치 자리 싸움하고 자리 싸움이라기보다는 비슷한 자리에서 들었다 놨다만 하고 있어요. 시장 미국의 CPI 지수고 어쩌고 저쩌고 간에 시장은 뭐다? 많이 빠졌다라는 거고, 계속 영상에서 말씀을 기존부터 드리지만 최근에 이 하락의 흐름 자체가 단기적인 바닥권들은 다 맞아요. 코스피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마찬가지. 하지만 과연 이 단기 바닥에서 멈추고 더 이상의 하락이 나오지 않을 거냐, 혹은 V자 반등이 나올 거냐, 혹은 여기서 더 빠질 거냐의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차트의 모양을 봤을 때는 월봉은 한 달에 한 번 봉을 만드는 시기, 주봉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한 달 기준으로 4번 아니면 5번이 만들어지는 거고, 일봉은 일주일에 5번씩 총 4번, 5번이 만들어져야 그게 월봉이 되는 기준이겠죠? 그러면 최근에 이 하락 자체가 뭐다? 월봉의 기준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월봉이 한 달에 한 번 30일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 월봉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걸려? 30일이 걸린다는 거죠. 그죠? 그럼 그 30일 동안 주가가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의 관점인 거고요. 즉 월봉상에 한 달의 주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다음에 더 큰 하락이 나오기 위해서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락의 음봉이 나오고 다음 달 시가 자체를 밑으로 시작하면서 주가를 기존의 저점을 깼다면 뭐다? 한 번 더 누르는 그림이 바로 연출됐겠지만, 기존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을 연출한다면 위로 올라오는 차트를 만든다라는 거. 그 위로 올라오는 차트가 저항을 뚫어내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가는 거고, 못한다면 뭐다? 그 다음 달까지 흐름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다음 달에 이런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러면 현재는 단기 바닥을 잡고 반등하는 중이구나 라고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반등이 이제 주봉과 월봉에 의해서 위로 갈 거냐 아니면 하방 압력을 받을 거냐의 기준인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일봉의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의 자리는 바닥을 만들어 놓고 뭐다? 추세가 위로 아직은 상향하는 부분이에요. 대신 위에 있는 저항은 만들어 놨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역삼각형의 패턴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 자리를 뚫어내야만이 한 번 더 가는 흐름, 못 뚫어낸다면 이 안에 갇히는 흐름. 그러다가 대외적인 악재든 무슨 영향으로 인해서 추세를 한번 바꿔버리면 이제는 다시 한번 하방의 압력을 혹은 상방으로 뚫어내는 이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는 이랬다 저랬다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밑에 깔아놓고 위에서 누르는 차트잖아요. 그죠? 얘는 삼각형이, 코스닥은 이렇게 올라가는 삼각형이라면 코스피는 이러고 내려가는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삼각형의 흐름을 봤을 때 코스닥이 아직은 괜찮지만 결국에는 코스피가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는다면 코스닥은 이 지금 자리 괜찮더라도 결국에는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순간의 흐름만 다를 뿐이지 모양은 똑같이 만들어 갈 거다. 하락률이든 상승폭이든. 이해되시죠? 오늘 그 코스피가 밑바닥까지 한 번 더 확인했다가 결국은 밑꼬리를 달고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기준, 코스피를 끌어당기는 힘, 누구? 삼성전자라는 거고. 그죠?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 어디? 요 안에까지는 한 번 정도 눌릴 수는 있지만 요 안에서는 받아주는 자리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기존에 드렸던 부분인 것처럼, 그죠?
요 안에서는 버텨야 돼요. 여기와 여기에 어디? 중간값에서 지지를 받았다. 55,000원에서 56,000원 부분. 그럼 일봉상의 그림을 봤을 때 주가를 눌러놓고 뭐 하는 자리? 위로 쳐올리려고 노력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지금의 자리에서 요 추세를 이어가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이지만 이 단기적인 관점이에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추세만 유지한다면 뭐다? 이 종목은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낸다라는 거고. 그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는 뭐 위에서 누르는 저항이 연출되는 자리라는 거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61,500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다시 63,000원에서 64,000원까지 또 한 차례 위로 올라가는 그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즉 위에서 박스 칠 거냐? 위에서 박스 칠 거냐? 밑에서 박스 칠 거냐의 기준이에요. 이런 관점이야. 대충 잡아서. 그러면 현재의 자리에서는 이랬든 저랬든 횡보할 거냐? 횡보할 거냐예요. 위에서 횡보할 거냐? 밑에서 횡보할 거냐? 뭐 그런 기준으로 간다면 코스피는 이제 버티는 자리를 만들어낼 확률도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코스피 주가를 누르기 위해서 누를 수 있는 종목들은 웬만해선 다 눌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최근에 눌리면서 올라갔던 종목 위주로 눌러야 된다라는 거고. 그죠?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시제적으로 보면 코스피가 안전하게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2350포인트 위로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고, 이 자리 위로 못 올라가면 다시 한번 저점 확인, 혹은 2350과 2280에서 2240까지 열어놓고 그 안에서 뭐 할 거다? 박스 칠 거다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계속 기존부터 영상 말씀드리죠. 요 자리 박스와 요 밑에 박스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 언더슈팅 자리와 오버슈팅 자리가 이렇게 남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만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지수는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코스닥은 여기에 대한 박스와 위에 대한 박스가 있고 오버슈팅 자리와 언더슈팅 자리가 남아있다라는, 이해되시죠? 요런 기준이에요. 결국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지수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지수가 움직이면서 고점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내려오고 바닥에 있는 것들이 움직이는데, 대부분 최근에 움직이는 바닥의 패턴, 제약바이오 위주로 많이 올라오죠. 별것도 아니긴 그렇겠지만 뭐 뜬금없이 진단키트,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로 갖다 붙이면서 제약바이오가 올라와요. 그럼 제약바이오가 뭐부터? 진단키트부터 올라왔으면 이 흐름이 백신 그리고 치료제까지 이어지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진단키트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백신이 그 뒤를 받고 그리고 치료제까지 받는다면 뭐다? 시장이 횡보하더라도 제약바이오는 조금 더 움직일 거다. 대신 선별적일 거다. 먼저 간 놈은 이제 놔주고 밑에서 올라오는 놈들을 지켜봐라. 결국엔 차트가 눌러놓고 횡보하다 한 번 더 누르고 올라오는 애들 위주로 공략하는 게 수익률이 좋을 거다. 이 위로 미리 올라간 놈들은 강한 놈들이지만 이 강한 놈들은 결국엔 다시 이 자리까지 내려와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차 랠리를 가든 아니면 주저앉든 대부분 그런 흐름으로 뭐다? 많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죠? 많이 그런 흐름들, 먼저 진단키트 애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골 파놓고 강하게, 얘네들은 강한 거죠.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이제서야 올라오는 애들와 뭔가 이슈가 있어서 똑같은 그림으로 올라오는 부분인데 좀 다르게 올라오는 애들, 뭐 다 각자 달라요. 위로 강하게 싸주는 애들은 결국에는 뭐다? 어느 정도 50에서 60%는 주저앉아야만이 또 한번 2차 랠리를 가든 말든이 결정된다. 그러면 이제는 이런 종목보다 아직 밑바닥에서 안 올라온 제약바이오를 보되 대신 백신과 치료제로 그 흐름이 넘어가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 자체가. 그죠?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인버스 기준으로 보면 어제 말씀드렸던 흐름대로 자 보세요. 시가 자체가 뭐 해야 돼? 밑으로 하방 압력을 받으면 밑으로 한번 민다 그랬죠. 지수가 빠지니까 위로 한번 올라오는 척 하면서 윗꼬리를 달았다는 건 누군가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했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꿋꿋하게 우리 금융투자애들은 받았네요. 얘네들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들, 그죠? 지들 먹고 살라고 개인들 잡아 죽이는 것들. 외국인하고 다른 행보를 갔죠. 꿋꿋하다라는 거죠. 왜? 물량이 얘네들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흐름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을 거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겠죠. 어찌됐든 거래가 빵 하고 위로 터졌기 때문에 밑으로 한 번 정도는 눌렀다가 다시 방향을 잡을 확률이 높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찌됐든 뭐 이지홀딩스를 좀 봐달라는 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냥 곡물 위주로 볼게요. 최근에 흐름 보면 뭐 곡물들 오늘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이제 곡물 수출에 대해서 얘기가 됐고 뭐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서 주가는 더 빠졌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곡물주가 뭐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밀 가격, 돼지 가격이 다 올라가는데 주가는 뭐다? 미리 선반영 됐었다 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흐름으로 주가를 눌렀어요. 그죠? 그러면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정보를 이용해서 누군가는 우리 개인들한테 다 떠넘기고 쳐눌렀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림인 거예요. 제2의 제약바이오가 뭐다? 곡물 테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존의 제약바이오의 움직임처럼 요런 자리인 거죠. 다 요런 그림 만들어 놓고 쳐 누르고 올리는 그림을 만들듯이 차후에 요런 그림을 만들 수는 있다 라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이제 올라온 자리를 다 반납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 반납을 안 한 종목들이 있죠. 좀 더 강했던 뭐 한탑 혹은 고려산업, 한일사료, 그 다음에 현대사료는 아직도 미친 짓 하고 있고, 그런 종목들이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요런 대장을 하지 못했던 요런 종목들은 더 밑으로 박는 거예요. 왜? 같이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인 거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못 갔기 때문에 뭐 한다? 결국에는 실망 매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대충. 그리고 요렇게까지 요렇게 올랐어요. 그러면 여기서 올랐는데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았으니까 여기서 요만큼 정도는 밑으로 쳐박는 거예요. 요만큼. 그죠? 요만큼 좀 쳐박는 거예요. 이제 기술적 반등의 구간이에요. 대신 위에 대한 윗꼬리를 또 여기서 모질하게 달았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된다면 이게 재밌다라는 거죠.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분명히 시장이 빠질 때 움직였던 종목인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수급이 빠지면 시장이 빠질 때 또 빠져요. 시장이 오를 때 못 가고. 그 흐름을 연출하는 자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종목은 시장의 흐름이 이제는 좋아야 움직인다라는 거고, 이슈가 터지기 전까지는요. 혹은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또 한 번 쳐 싸우든지 아니면 정말 곡물을 다 불태워가지고 이제는 먹을 게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내일 당장 밀가루 값이 뭐 30% 이상 다들 뛴다. 그러면 몰라요. 근데 사실상 얘네들하고 다 상관이 없어요. 뭐 곡물줄 막히고 돼지값 올라가고 하면은 그거를 반영을 시키면 분명히 매출에 도움은 되겠지만 그래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수익성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도움은 안 돼요. 근데 그래도 그로 인해서 이 종목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종목에 관련된 테마라고 본다면 시장이 이제는 그런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시장이 올라올 때 어느 정도 반등을 한다라는 거고, 주가가 많이 눌렀기 때문에 이제는 옆으로 횡보하거나 자리 잡는 시간이 필요하다. 즉 이평선을 끌어당길 수 있는 시간 혹은 뭐라 그럴까요?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소화하는 시간을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는 요 위로 올라왔던 요 자리만큼 한 번 정도는 더 밀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가 대략적으로 3,200원 부분. 이해되시죠? 요 자리까지 밀릴 수 있다. 이 자리에서 버텨도 상관은 없지만 이 자리에서 못 버텨내면 이 자리까지 못해도 혹은 그럼 라운드 피겨값으로 갈까요? 라고 해서 3,000원까지도 밀 수 있어요. 그죠? 왜냐? 여기서 빠진 만큼 올라왔던 만큼 빠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희한하게 또 이 자리가 기존에 저점 만들었던 자리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기까지 좀 기다려볼까? 라고 해서 지지를 형성했는데 결국 이 자리를 밀어버리면 에라이 야 이거 버려졌네 망했네 라고 하면서 그냥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좀 더 밀 생각이 여기까지였는데 흐름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 그럼 여기서 밀린 만큼 한 번 더 밀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라운드 피격까지 3,000원 살짝 이탈했다 갈까? 왜? 얘네들 시간이 많으니까. 요새는 개인보다 이 주포들이 시간이 더 많다라는 거. 공매도로 이자 메꾸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3,150원까지 열어놓되 3,400원을 계속 유지하는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고점을 갱신하려면 분명히 뭔가 이슈, 가을이 지나보던 혹은 내년 이제 또 봄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3,400원만 유지를 잘 해준다면 이 종목은 그래도 4,000원에서 4,2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올라오는 그림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즉 요 안에서 박스 치는 그림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박스도 이렇게 중간값을 딱 그어서 위에 있는 흐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나마 빠르게 위로 간다. 밑에 있는 흐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엔 이 박스권을 유지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지홀딩스가 뭐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도 아니고 자회사가 굉장히 많죠. 근데도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지홀딩스를 볼 때 뭘 봐야 돼? 이지바이오를 봐야 돼요. 왜? 이지바이오가 다시 한번 원래 이 가격대가 아닌 요때가 아니라 기존에 상장을 했다가 이거를 한 번 정도 우회 상장이라고 하나요? 우회 상장을 하면서 변경되고 나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올라오고 나서 주가를 누르다가 최근에 이 곡물 가격으로 또 한 번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리를 일단 반납한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그러니까 곡물에 대한 이슈가 없었다면 이 종목은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뭐 해야 돼? 한 번 정도는 더 밑으로 박을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못해도 요런 자리까지는 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못해도 3,500원에서 혹은 3,000원을 한 번은 깨줬어야 된다고. 왜? 이 자리가 굳이 이렇게 오를 만한 이유가 없는 종목이니까. 그죠? 갈 거면 이지홀딩스가 가야죠. 준대. 이지홀딩 말고 홀딩스라서 중간 뭐 돈 혹은 뭐 이제 자회사 문어발식 하는 게 윗대가리에 있는 거고 대주주 부분이든 물량 부분이든 당연히 그게 더 많이 간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그 종목과 이 종목이 연동이 된다면 이 종목 덕분에 이지홀딩스는 더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두 개를 같이 놓고 봐야 된다. 어찌됐든 이지바이오 역시 현재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다시 또 올라왔던 요 자리까지 눌렀고 그럼 요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거냐 받지 못할 거냐의 기준인 거고 얘도 이지홀딩스와 같은 개념으로 올려다 놓고 본다면 여기와 요런 관점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죠? 모양은 똑같다. 결국에는 만지는 놈이 같은 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대략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똑같은 흐름으로 봐야 된다. 결국엔 둘 중에 하나 뭐라도 가야 된다라는 거죠. 가야 된다. 못 가면 이제는 이참에 기존에 나왔던 이런 자리까지 한번 확인하고 가겠다라는 의지인 거예요. 얘는. 둘에서 이 종목 때문에 많이 오르지도 못한 이지홀딩스가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지만 제가 보는 차트의 관점은 그래요. 분명히 연동이 된다. 누군 가고 누구는 못 갈 수 없다라는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뭐 그 밑으로 이제 팜스토리라는 종목도 있지만 이 종목은 그나마 이지바이오와 홀딩스와 모양이 조금 더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도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얘도 올라온 개념 중에 하나는 이지바이오가 우회 상장한다라는 조건 하에 그 회사의 뭐 자회사 뭐 같은 연동되는 부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요 바닥이 올라와서 버텼던 그림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눌리고 있는 거고, 그러면 얘는 같은 관점으로 여기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고 여기서 요만큼 누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기존에 뭐 했다? 여기서 박스권을 쳤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주가가 한번 상승해주고 누를 때 이 박스권 상단에서 지지받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이다. 근데 그 자리를 깨고 내려앉는다면 뭐 해야 돼? 박스권의 중간값까지는 상승에 뭐라 그럴까요? 크게 방해는 되지 않는다. 그게 2,500원 기준이에요. 그런 2,500원을 지지받는다면 다시 한번 올라올 때 어찌됐든 여기에 대한 매물을 한 번 정도 소화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2,000원 초반까지 밀릴 수 있지만 2,000원 초반까지 밀리게 되면 다시 뭐 한다? 요 박스권에 갇힌다. 때리면 요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 많이 만들어내야 돼. 그럼 지금의 요 자리에서 마무리가 될 거냐, 지지를 받을 거냐, 다 같은 위치라는 거죠. 그러면 받을 거냐, 그게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쳐누르는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는 이제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이해되시죠? 올라온 만큼 한 번 눌렀다라는 거고, 그죠? 그리고 나서 요 위에 있는 이 자리에 대한 거는 굳이 여기서 박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안 찾아봐도 되는데, 혹여나 이유를 굳이 만든다면 여기에 대한 자리를 여기까지 한 번 정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관점으로만 본다면 여기에 있는 자리를 요런 자리까지 한번 만들어낸다. 그런 자리가 대부분 어디? 2,000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누군가가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 흐름을 만들어낸다라는 거고, 또 차후에 또 얼마나 크게 갈지는 모를 일이지만요, 아니면 여기서 정말 다 헤쳐먹고 이제 끝난 건지 또 모를 일이지만 방해 요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현대사료, 한일사료 등등이 너무 많이 초반에 수급이 너무 강하게 들어왔었다.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죠? 현대사료는 최근에 어제 했었죠? 어제 했었으니까 오늘 넘어가고요.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빛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왜? 이 종목을 어느 정도 눌렀다가 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현대사료는 단독으로 뭔가 이슈를, 개별적인 이슈를 계속 만든다라는 거죠. 회사 내적으로 무상증자를 하지 않나, 또 유상증자하고 있지 않나, 사명을 바꾸질 않나, 그쵸? 그러면 이 한일사료의 기준으로는 뭐 박스권을 여기서 대충 하나 만들었고요. 박스권을 만들었고, 그러면 요 올라온 자리만큼 한 번 더 눌릴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날 수 있는 관점인데, 이 자리까지 만약에 밀어버리면 진짜 다 밀린 거예요, 얘는. 그럼 분명히 이 자리는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가 되는 거고, 웬만하면 첫 번째 상이 나왔던, 그리고 갭을 만들었던 요 자리의 갭은 안 메꾸는 게 좋아요. 왜? 얘는 점상 형식처럼, 점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급에 놓으면서
갭이라는 걸 계속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갭은 안 메꾸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인 거고, 이도 저도 아니면 이 갭도 안 메꾸면 정말 좋은데, 이 갭은 이미 메꿨죠. 그럼 이 갭과 이 갭의 중간값 정도가 좋은 흐름이다. 그럼 결국에는 이 중간값을 버텨내다가 오늘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았단 말이에요.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그죠? 그러면 빠르게 6,500원 위로 안착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고, 이제 이 자리 위로 빠르게 안착하지 못하면 결국엔 이 갭자리를 메꾸고 이 양봉의 중간값인 5,700원 부근에서는 지지받을 확률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그 5,700원에서 반등 자체가 6,500원까지 강하게 못 뚫어내면 결국엔 4,700원대, 5,000원을 한 번 정도 깨야만이 얘는 이제 안정적으로 행보하는 흐름을 만들어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고려산업의 기준은 뭐 얘도 점을 갔죠. 결국에는 첫 번째 상을 만들었던, 이제 요 자리만 보자라는 거죠. 첫 번째 상을 만들었던 요 갭자리를 이제는 거진 다 메꾸러 왔어요. 여기와 여기에 대한 중간값의 갭자리가 어디? 박스권을 만들었던 자리인 거고요. 이 자리를 깼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5,900원인 건데 오늘 여기 살짝 이탈했죠. 그러면 내일 뭐 해야 돼? 5,900원. 다음 주에 5,900원 위로 안착하는 흐름을 다시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이제 5,900원 위에서 버텨야 되는 거고, 만약에 못 버티면 분명히 갭은 메꾸로 내려올 거지만 이 양봉의 중간값까지도 밀릴 수 있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어디? 4,900원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결국엔 여기에 대한 박스권이 여기서 한번 나타날 수도 있는 관점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나타날 거라고 봐요. 왜냐? 그렇게까지 나타나면 얘는 솔직히 바닥 대비해서 뭐 많이 올라온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한일사료의 뒷공무니를 좀 따라가려고 폼은 잡았지만 그냥 대뜸 갭 띄워놓고 눌러버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물은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소화를 해보지도 않고 눌렀기 때문에 얘가 요렇게 관점은 솔직히 조금 애매할 수 있다. 그럼 그 안에서 뭔가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오는 자리를 분명히 만들어낼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5,000원 부근 4,900원 자리는 웬만하면 유지하려고 노력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대주산업까지만 할게요. 자, 대주산업도 실제적으로 여기서 눌러놓고 메꿨거든요. 그러면 이런 관점을 봤을 때 여기서 누군가 물렸고 주가를 눌러놓은 다음에 다시 올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상한가예요. 그럼 다음날 갭 떠갖고 날아가면 되는 건데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뭐 모두가 다 상이라는 거죠. 모두가 수익 중이다. 상한가 따라잡기 한 사람이 아닌 이상 모두가 수익 중이었어요. 그죠? 근데 다음날 갭으로 눌러놓고 일부러 민다라는 거죠. 결국엔 들어왔던 누군가가 단기적으로 헤쳐먹으려고 주가를 올렸다라는 거고, 그리고 주가를 누르고 다시 한번 쌍봉의 흐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만들어 놓고 털고 누르는 척 해서 개인들 들어오게 하고 지들 물량 떠넘기고 눌렀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그림이다라는 거죠. 이 차트의 모양으로 봤을 때는요. 그죠? 그러면 큰 박스로는 여기서 여기가 박스인 거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어디예요? 4,400원 부근이 되는 거고. 그죠? 4,400원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박스 기준으로. 이 모양으로 인해서 움직였던 요 흐름과 그리고 요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버티는 그림을 좀 만들어내는 척 했다가 결국엔 깨고 내려앉았다. 결국엔 3,150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렇지 못한다면 이 양봉에 못해도 중간값 정도인 2,550원에서는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야만이 뭐한다? 이 차트의 흐름은 그나마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2,550원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실망 매물이 쏟아지는 흐름까지 생각을 해본다 하더라도 2,450원
이 자리 이탈하면 얘는 진짜 다 해먹고 빠져나간 거예요. 결국엔 올라오려면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릴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도 월봉의 기준으로 보면 깔끔하다라는 거죠. 위에 저항대,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위로 안 올려놓고 여기서 어거지로 눌렀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밑에 매물을 포진해 놓은 상태니까. 여기서는 지지를 받을 거라고 판단을 하니까 위에 매물을 만들어 놓으면서 다른 종목들은 위에 매물 깔아놓고 밑에 뭐 어쩌고 하면서 올라갈 때 힘이 드니까 얘는 밑에 받쳐놓고 위에 매물 깔아놓으면서 위로 올라가는 힘을 방해시키는 거예요. 그 시기가 올 때까지. 그러면 만약에 이 자리까지 2,550원 정도까지 열려 있다면 이 종목 말씀드린 대로 3,150원이 빠르게 올라타야 되는 자리인 거고, 여기와 여기 기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어디? 3,800원 부분까지 상승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국엔 요런 박스권인데 요 박스를 벗어남으로써 요런 박스권 하나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분간은 어디? 요 안에서 움직일 거다. 그 안에서도 밑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거냐, 위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거냐가 이 종목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